아프리카 TV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무섭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구독자분들께 영상을 만들어 드린 후 160% 이상의 수익으로 계좌에서 자리를 잡아줬네요. 너무 멋진 흐름입니다. 지금 시장은 엔터주, 미디어 관련 종목, 게임주들이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입니다. 함께 공부했던 YG 엔터테인먼트도 어느새 50% 이상의 수익이 되었죠. 상승 추세를 이어서 잘 올라가는 종목은 너무 빠른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하게 된다면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할 때는 전량 매도가 아닌 분할 매도로 나누어서 수익 실현을 해야 합니다. 조금은 느리고 더뎌서 아직도 출발하지 못한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없으시다면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버티기 힘든 주식시장. 안녕하세요. 주식사주는 보통 누나 주주예요.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준아입니다. 오늘의 시황부터 보고 갈게요. 코스피 지수는 1.16% 상승한 3013.49포인트로 상승 종목은 657종목에 하락 종목은 187종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 3,231억, 7,654억을 매수하였고 개인이 1조 이상을 매도하였습니다.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의 강한 반등으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대형주들이 대부분 반등을 해주면서 시장 분위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보유한 주식이 반등일 뿐인 종목들은 매도로 수량을 줄여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바이오 종목들이나 시세를 크게 준 종목들이 하락을 시작한 이후에 주는 반등은 비중 축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이고 이제 시세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시장으로 인한 눌림목 형성 이후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보유해야 합니다. 시장이 지수가 반등하고 분위기가 개선되면 현재 안 가는 중소형 종목들은 한 번의 시세에 방영하기 때문에 순서를 기다리면 반드시 수익을 줄 것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1.09% 상승한 1009.44포인트로 상승 종목은 1031종목에 하락 종목은 312종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각 1561억, 541억을 매수하였고 개인이 1632억을 매도하였습니다. 지수의 흐름으로 보면 중요한 자리에서의 반등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월에는 3분기 실적 발표 마감과 12월에는 결산 배당이 있고 내년에는 대선과 관련한 이슈들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중소형 가치주들은 대선에 엮이거나 정책으로 엮여서 내년 초까지는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나 경제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현재 매집할 종목은 지속 매집을 하고 추세가 살아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지속 보유를 하고 큰 급등 이후에 떨어지고 있는 주식은 매도를 하며 강한 눌림목에서 급등으로 치고 올라오는 종목은 모두 매도하기보다는 일부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 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시장에서 이슈되고 있는 종목 몇 종목만 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 너무나도 좋은 뉴스와 이야기들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에코프로비엠 100만원 간다라는 기사부터 에코프로비엠이 더 간다면서 목표가를 줄 상향한다는 기사까지 많은 기사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은 한계가 있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면서 큰 수익을 준 종목은 일부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다는 판단에서 신고가 부근 이 부근에서 1차 분할 매도를 의견을 드렸고 10월 21일 급락하기 전 이 부분에서 2차 분할 매도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출발하기 전 바닥에서는 굉장히 지루한 시간을 오래 보낸 종목입니다.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나 아직 올라가지 못했을 때 지루한 시간을 보낼 때는 관심을 갖지 않다가 단기간에 6배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상승할 것이라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생기거나 아, 내가 이거 얼마에 샀었으면 현재 얼마 정도 수익이었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지금이라도 매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매수에 뛰어들게 되는 경우도 있고 47만원짜리 주가가 현재 7만원을 할인하고 있으니까 싸게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떨어지고 있는 주식을 사게 되는 게 초보자들의 심리입니다.
이러한 심리를 조심해서 이렇게 급등 후에 떨어지는 종목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출발하기 전 종목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신규 접근은 조금 조심해야 하는 자리로 보여지고 분할 매도로 일부 수익 실현을 해야 한다는 자리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어떻게 될지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셀트리온의 차트를 잠시 공부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셀트리온의 경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중간중간 영상에서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유튜브 공부 영상에서도 매도 의견을 드리고 회원분들께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셀트리온에 대한 찬양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현재 주가 정말 많이 빠졌죠. 장기적인 추세는 현재 좋지 않은 흐름이라 아직도 매도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혹시나 반등이 나온다면 출발 신호라고 보기보다는 매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현재 많이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저희가 10만원 초반대부터 9만원대까지 SK 하이닉스는 현재 바닥을 잡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면서 바닥을 다지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지만 SK 하이닉스는 매수를 해도 좋을 만큼 눌림목을 형성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오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빠진다면 더 살 수 있는 현금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나의 관심 종목 리뷰 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신고가를 쓰면서 달려나가는 모습인데요. 저희도 조금은 수익 실현을 해서 덜어내고 나머지 물량은 보유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은 분할 매도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한 번에 전량 매도한 후에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올라갈 때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종목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종목은 한 번에 전량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한 후에 눌림목에서 다시 매수해야지 하고 기다려도 눌림목을 깊게 형성해 주지도 않고 쉽게 손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힘듭니다. 반대로 크게 상승한 종목을 매도하지 못했는데 깊게 들어오는 종목들도 주식시장에서 많기 때문에 늘 분할 매도의 원칙을 지키면서 조금씩 덜어내며 수익 실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프리미엄님, 지난번 100% 수익일 때 아프리카TV 계좌를 공개해 주셨었는데요. 아직 잘 갖고 계신 거 맞죠? 지난 고점의 일부 수익 실현에서 이미 우리가 투입한 현금은 확보해 놓은 상태이니 마음 편히 보유할 수 있고 훨씬 더 큰 수익까지 참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LG이노텍입니다. 투자 금액이 많은 투자자가 아니라면 월급을 탈 때마다 모아가는 적립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적금 넣듯이 한 주 한 주 모아간다면 오히려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 버리기보다는 지루한 시간을 보내면서 주식을 매수해서 매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더 좋은데요. LG이노텍 저도 참 지루하고 징글징글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저평가된 주식이라는 판단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가가 눌러주면 월급을 탈 때마다 적금 넣듯이 모아가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많은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리포트에 의하면 역대급 호실적 지속에도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라며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해도 주가가 기본적 분석상으로 저평가 국면에 있다고 해도 주가는 출렁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차라리 리포터가 나오지 않고 조금은 관심에서 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속해서 매수 의견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지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벌써 유튜브를 한 지 10개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 물론 18만원대에 공개해서 수익 중이기는 하지만 이 지루한 시간을 견디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구간은 신고가 부근에서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LG이노텍의 성장이 지속하게 되면 주가는 그 성장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성산업입니다.
유상증자 결정은 코스닥 시장의 상장을 위한 우선주 발행입니다. 1차 발행가액에 대한 결정은 한 주당 7,100원으로 10월 6일 권리락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은 신주 인수권 거래가 가능한데요. 신주 인수권 거래 기간은 11월 10일까지 하실 수 있고 구주주 청약은 11일, 12일인데 이때 발행가에 대한 현금을 반드시 계좌에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잘 모르시겠다면 증권사 직원에게 문의를 한다면 잘 설명해 줄 테니 문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투자자는 기본적 분석으로 BPS, PBR, PER에 대한 판단으로 저평가 종목이 아니라고 말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 분석으로 저평가되어 있지 않아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멀리 상승하는 종목도 있죠. 또 어떠한 투자자는 실적이 안 좋은데 이런 종목은 매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적이 엄청 좋게 발표되더라도 주가는 조정이 받는 종목도 있고 현재 시점에서 실적이 안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전망이 있는 좋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투자자는 기술적 분석상으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앞에 매물대가 있어서 매수하면 안 되고 이건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이라서 매수하면 안 되고 등 많은 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투자자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매수할 때는 정말 모든 부분을 고려하여 종목을 선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유동자산,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가치나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인지 등등 한 가지 측면만 고려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해성산업의 경우 저평가 국면에 있는 종목이고 주가도 눌림목을 잘 형성한 상황이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삼성카드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장기 박스권 안에서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3분기 실적도 좋고 배당도 많이 주는 종목이지만 1년 이상 조정을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목이 시간이 지나서 출발을 하게 되면 상승을 보여주겠지만 언제까지 지루한 흐름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늘 비중 조절을 해서 일부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은 수량으로 몰빵 투자를 하는 경우 너무 지루해 결국에는 적은 수익에 만족하며 매도를 하거나 손절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조금 산 것만 날아가 라고 말씀하시는 초보자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조금밖에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겨움을 견디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는 많은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이 먼저 큰 시세를 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일수록 실력이 쌓이기 전까지는 꼭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비중 조절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조일 알미늄입니다. 얼마 전 아주 오래된 영상에 레전드 영상이라고 알렉스 김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봤습니다. 3월 2일 역발상 투자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유튜브 초창기여서 제가 말도 잘 못하고 제 영상이긴 하지만 다시 보기가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에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부했던 종목은 조일 알미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대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조일 알미늄의 경우 그날의 관심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상이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고 5만원 정도는 없다고 생각하고 매수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모든 종목이 100% 다 수익 실현할 수 없고 잘못된 판단으로 빠른 손절을 해야 하는 종목도 있고 비중을 지켰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야 수익으로 자리 잡아주는 종목도 생깁니다. 하지만 단 한 종목이라도 300% 이상의 수익으로 수익 실현을 하다 보면 시드머니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찾아 매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운이 좋아 공개하자마자 급하게 날아가 버렸지만 급하게 날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이라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봐야겠죠. 다음은 웹젠입니다. 참 저를 힘들게 한 종목, 그리고 저와 함께 매수해 손절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구독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종목. 손절해야 하는 가격을 선정해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손절 가격을 지키지 못하고 손절할 기회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갭 하락시키면서 하락한 후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웹젠의 경우 월봉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정고점의 매물대에서 여러 번에 거쳐서 조정을 받으면서 고점의 매물대를 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회원분들께 말씀드렸던 M게임은 이미 상한가에 도달해 버렸고 게임빌과 컴투스도 이미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는 매수하기 어려운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에서 위메이드,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등
게임주들이 NFT 관련 종목으로 이슈가 되면서 먼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웹젠도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안겨준 종목이지만 추세를 돌려서 상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정말 감사드리고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는 일단 학원을 다닌다고 생각을 갖고 배운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서 투자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내 소중한 돈을 지키는 투자를 하기 위해 잃지 않는 투자를 하면서 천천히 매매하는 습관을 익히다 보면 분명히 내 시드머니가 커지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루 한 종목 정도를 매수 가격대와 손절가, 1차 목표가, 추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지속적인 글로 인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지 어려운 분들은 공식적으로 드리는 종목을 먼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을 시작하고 관심 갖고 매수해도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초록백 미디어, 게임빌은 이미 급하게 날아간 모습입니다. 10월 22일 먼저 입장한 분들을 위해서 초록뱀 미디어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 입장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초록뱀 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들을 사모으기에는 지금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더 늦기 전에 마지막으로 30분만 더 받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중소형 가치주 위주이기 때문에 시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라서 영상에 공개하기는 힘들지만 중소형 가치주들의 특징은 지겨운 시간을 견뎌낸 후 순식간에 급등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카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종목들은 함께 매수해서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를 남겨드리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아이디 회산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계시는 나장규님께서는 아래 번호로 전화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주나의 관심 종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나의 관심 종목은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공유하는 종목들을 추천주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추천을 드리는 리딩방이 아니라 단지 저와 백곰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저희 판단에 좋은 종목이라고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들을 공부하고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를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채널이 아닌 분산 투자와 비중 조절,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 불확실한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고 나아가 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 중입니다. 영상에 공개하는 종목들은 상승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꼭 스스로 공부하셔서 매매는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보고 싶은 관심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은 아연, 연, 금은동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종합 비철금속 재련회사로 비철금속을 재련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산업은 철강업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기관 산업이며 최근에는 원자재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경기가 좋아지면 비철금속 가격은 더욱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려아연은 비철금속에 더해서 친환경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15개의 기업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논의하는 수소기업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15개의 회원사로 구성된 민간 수소기업 업체인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중 고려아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그동안 원자재 불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한 훌륭한 기업입니다. 2차 전지에 많은 양의 비철금속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고려아연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고려아연은 2018년 LG화학과 손잡고 배터리 핵심 소재 전구체의 원료인 황산니켈 제조업체 캠코를 설립했습니다. 또 작년 3월에는 2차 전지에 쓰이는 얇은 구리막인 동막 제조업체 K잼을 세웠습니다. 또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수입도 상당합니다. 재련 과정에서 금과 은, 황산 등 많은 부산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부산물들도 최근에 많이 오르면서 부산물 수익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고려아연의 차트를 보면 2011년부터 10년간 고점을 넘지 못하고 박스권을 형성했는데요. 이번에는 비철금속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회사는 친환경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반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2차전지 소재로도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만큼 큰 관심을 갖고 봐야 할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가의 종목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번 신고가를 달성하고 1차 목표가인 60만 원을 달성한 이후 현재는 다시 한번 눌림목을 보여주면서 50만 원 초반까지 들어와 준 모습입니다. 고려아연은 지속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실제 실적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주준한 여기서 이만 안녕.